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현대바이오를 말씀드립니다. 주 초반에 내려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애프터마켓 시장에서는 좀 더 내리는 패턴이 발생했거든요. 물론 이제 낙폭은 축소 과정에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만은 자, 지금 그 KRX 시장보다 애프터마켓 시장, 즉 NXT 시장에서 시세가 좀 더 내렸던 이유가 과연 뭐냐? 이거죠. 네, 그걸 보면 이제 공시 하나가 딱 나온 게 있죠. 폴리탁셀, 폴리탁셀 일상 임상시험 계획 자진 취하. 이 건의 재료가 나오고 이 영향인지 몰라도 낙폭이 좀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원인이냐 아니면 뭐 무상증자 물량 건이냐 아니면 기타 다른 요인이냐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바이오가 반기 보고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수치 변동, 네, 요게 좀 있는가 이 부분을 참고하는 것은 앞으로 그 현대바이오의 주가 예상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아울러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제가 대박주도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번에 새로 찾은 건데, 네, 내년도 영업이익이 금년에 한 10배 정도 가능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런 종목은 해야 됩니다. 그죠? 네, 요거 여러분들 꼭 그 매매하셔서 대박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현대바이오 그런 말씀 드리는데,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장 마무리되고 이런 변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갑자기 악재나 호재가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변동하는 것이 이제 주가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 장중 상황에서도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속한 정보와 판단을 바로바로 드릴 겁니다. 현대바이오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거예요. 아시겠죠? 네, 문자 꼭 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 임상시험 계획 자진 취하다. 그러면 이게 충격을 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폴리탁셀은 이미 새롭게 페니트리움이 나오면서 폴리탁셀 단독 요법권은 이미 그 위상을 잃었던 그 임상이에요. 그래서 이 임상을 자진 취하한 것은 큰 악재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폴리탁셀이 현대바이오가 개발한 차세대 항암 후보 물질이었습니다만은 이게 뭐 시원찮고 뭐 기술 이전도 무산돼서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취소를 한 거고 기존의 항암제 전달 플랫폼 기준 기반 약물이 바로 폴리탁셀이고 페니트리움은 이걸 폴리탁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 페니트리움에 주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현재 이 임상시험계획 자진 취하권의 이 공시는 큰 악재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페니트리움 관련해 가지고 자회사인 현대 ADM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현대 ADM 같은 경우는 시세를 오히려 올리고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그죠? 최근에 며칠 동안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바이오는 내리고 있는 거, 이 부분은 권리락 된 부분. 그래서 무상증자 물량이 8월 14일에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정 주가로 보면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권리락 때 시세를 미리 권리락 이전에 올렸다가 권리락 때도 크게 올렸다가 이제 증자 물량 상장 때문에 좀 내리는 과정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 물량 상장은 8월 15일, 14일 날 상장이 되는 것이었고 그 전날과 전전날에도 물량이 좀 나왔을 거예요. 12일, 13일, 그리고 14일에 물량이 나왔을 거고 물론 이제 8월 18일에도 물량이 나왔겠죠. 그 영향이 좀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상 자진 취하한 건이 타격을 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그 수급을 보면 외인들이 많이 매도하고 뭐 그 정도 패턴이 나타났고요. 공매도는 여전히 이제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대차 같은 경우 보면은
지난 8월 14일 기준으로 대차가 한 419만 주가 하루 사이에 크게 늘었어요. 빨간 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부담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제 8월 18일 날 이 부분을 보면 현대바이오가 또 대차 잔고가 급감을 했어요. 32만 주. 45만 주 늘었다가 32만 주가 다시 줄어든 겁니다. 이게요, 어떤 공매도를 위해서 대차도 일으키지만 공매도 아닌 측면에서 파생상품권과 관련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대차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대차가 크게 는 것은 좀 어려운 듯한 모습이었지만 다시 감소된 걸로 봐가지고는 이 대차 잔고 크게 늘어난 거를 우리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현대바이오 실적이죠. 재무 상태표를 한번 보니까 증자건으로 해서 유동자산은 크게 늘어났죠. 392억으로 늘어났어요. 전년도에 68억 대비해서. 물론 현금성 자산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상당히 그 재무나 실적이 좋아진 거죠. 유동부채도 274억에서 46억으로 급감을 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자본총계 부분도 1144억으로 94억에서 엄청 늘어난 상황입니다. 증자 효과죠. 증자 효과. 지금 재무적인 부분은 아주 좋아졌고요. 물론 그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영업손실이 48억 발생한 거,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맛이 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순손실이 난 상태고 그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나 임상하는 업체가 지금 당장의 손실이 주가를 큰 폭으로 내리게 만들 요소라고 보지는 않아요. 임상권의 진행 상황이 더 중요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반기보고서를 쭉 봤는데 뭐 큰 하자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 네, 그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대 ADM은 올라가는데 현대 바이오는 좀 내려가요. 최근에 조금은 그 같은 방향성을 갖고 가지는 않죠.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무상증자 물량권이 역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는 봅니다만은, 자,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은 아직 증자 물량 압박이 좀 있습니다. 이게 다 해소가 됐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터닝 포인트도 만들 수 있을 거고, 요 포인트를 한번 제가 잘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그 현대바이오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에 대해서 제가 신속한 정보와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아요. 네, 현대바이오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 드려서 끝까지 작은 도움이나마 지속적으로 드릴 겁니다.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께 대박주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박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시고 꿈꿔오고 계신 대박주,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섹터는 역시 성장성이 있는 IT 쪽입니다. 네, 전기전자 쪽이고요.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쉽죠? 7,000원 내지 13,000원대. 네, 그 정도입니다. 시총도 좀 가벼워요. 네, 2천억에서 한 5천억 수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이게 재료가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올 정도 재료입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투자 기간은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요거 먼저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요게 주봉 차트입니다. 한번 시세를 분출했죠. 네, 근데 이거는 시동이에요. 시동을 걸었고 살짝 흔들고 여기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뜰 때는 잘 못 잡는 거예요. 눌러서 누르는 눌림목 조정에서 찬스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눌렸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아주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월봉을 보면은, 네, 월봉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요 가격선을 완전히 뚫어내는 월봉이 나왔어요. 네. 대박의 조건이 되는 거죠. 슬쩍 눌림목 한 번 정도 주는, 네, 그런 정도 타임이니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을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네,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은 먼저 우리가 수급부터 보는 거예요. 수급이 동반이 돼 있지 않으면 재료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수급부터 보는 겁니다. 자, 외인이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 기관도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죠. 네, 개인은 지금 현재 뭐 주도가 아니고요. 이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2, 3개월 후 이슈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요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적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 이슈건 때문에 내년의 매출이 금년에 더블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은 금년에 10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FN 가이드 이런 데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FN 가이드 가셔서 보시면 2026년, 지금 25년이잖아요. 26년도에 내년 영업이익이 금년도 금년도 영업이익의 10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자,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10배예요. 그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확실한 이슈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죠. 증권사 보고서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두어 개 정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 이 A증권사 심층 보고서에도 그 매출액 영업이익을 확인해 줬어요. 예,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B증권사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일단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이 금년에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가격 목표, 지금 가격선부터 더블 가격 목표는 따놓은 당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그 제품권을 가지고는 승부를 할 수 없고 그런 정도의 실적과 그런 정도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없어요. 깜짝 신제품을 조만간 출시하는 건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 내지 3개월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다. 이 이슈는.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신개념 핵심 제품의 주변 부품주가 아니라 핵심 부품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품 없이는 제품이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유일무이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개화는 금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까다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무이한 업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업입니다. 중국에 하나 있고요. 한국에 유일무이하게 하나 있어요. 근데 중국 제품은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시장 점유율을 한 50%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건입니다. 네, 그리고 자본 총계가 자본의 10배예요. 재무적인 부분 걱정할 거 없고 실적은 뭐 두말하면 숨가쁜 거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 AS 이거 계속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대박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대박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AS 해드리고 매수 타임 중간 AS 그리고 매도까지 확실하게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감사합니다.